그럼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숙사 공개 설명해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저는 현재 여기 영등포 어디트에서 기본 필수만 맡고 있는 김병건 기숙사가 맞습니다. 네, 일단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전체 기숙사가 뭔지, 그다음에 합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하실지, 그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 그리고 벌써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져가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거의 전략과 비슷한데 기술사 합격까지 위한 코스 어떻게 하셔야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주요 토픽들, 로드맵들 어떻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죠. 기술사의 베니핏. 어떤 베니핏이 있을까? 물론 많이 알아보고 오셨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베니핏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저는 ITP의 이제는 전 CTO가 됐고요. 제가 저번 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관계로 현재는 잠깐 쉬고 있고요. 주요 활동했던 건 이제 LMS, DLP, CRM, 그리고 NMS 쪽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쪽부터 뭐 리눅스, 그 다음에 현재 웹까지 모든 언어들을 다 해봤다. 개발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경력 중에는 ITP의 CTO,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시스템 개발 운영 진행했었고요. 보안 DLP 쪽 개발 팀장, 보안 쪽에 NMS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멘토 및 저서는 현재 ITP 모의고사나 합숙에 멘토링 하고 있고요. 기본 필수반 하고 있고요. 그다음 NCS라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거기에 학습 모듈을 개발하는 쪽에 테스트 쪽으로 작년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대외 활동은 감리나 평가위원들, 그 다음에 서류 면접관 같은 거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시로 어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 콜이 오면 뭐 면접관이나 이런 자문위원 같은 것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사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해당 기술의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전문 기술자가 현재 기술사이고, 모든 기술사 중에 유일하게 전 분야라는 타이틀에 붙어 있는 게 저희 정보관리기술사나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라면 분야와 상관없이 저희가 취득 외에 활동할 수 있다는 거. 물론 특화된 분야 쪽으로 주로 가시겠지만 단점이라면 뭐 이제 특화된 분야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명 기술사가 받는 도장값 이런 것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무기 하나 생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하실 수 있는, 그리고 어, 내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기술사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자격들은 다 확인하고 오셨겠지만 기사 취득 후 4년, 그 외에 1년씩 추가되고요.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만 갖고도 9년이 지나면 기술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현재 133회까지 시험이 끝났고요. 올해 이제 시험은 한 회차 남은 상태이고요. 이제 이번에 기본 필수반에 들어오시면 내년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 1년 안에 보통 요즘 평균 합격 기간이 1년 반 정도 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면 단기간 6개월, 3개월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남은 거잖아요. 내년 7월까지 생각하시면 내년 3번 시험 안에 정말 작정하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도 가능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 일정은 이제 7월 27일 날 시험을 보시게 될 거고요. 7월 2일 날 접수인데 한번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 보러 가실 거라면 400분 시험을 꼭 중간에 가지 마시고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이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인내이긴 하거든요. 다른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이 시험 빨리 합격하는 비결이거든요. 진짜 그게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리 잘 지키시면 합격은 제가 최악의 경우 3년. 제가 3년 걸렸어요.
모든 단점을 다 갖고 있다. 보통 이제 강정구 일사님이 기본 필수반 설명회 하실 때나 강의하실 때 주로 말씀하시거든요. 건강, 가정환경, 가정 뭐 여건, 그다음에 뭐 필체 등등 최악의 조건을 다 갖고 있던 저도 3년 걸렸다. 자리 지켰을 때. 그 전에 다 합격이 가능하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3년은 조금 어려웠고요. 시험이 2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3번으로 바뀌었고, 그러므로 그리고 한창 또 많이 뽑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나가셨어요. 오래도록 쌓였던 분들이 다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1년 반, 1년 이내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좀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배제하시고 이거를 좀 업무는 배제 못하니까 저희가 배제할 건 사람 관계나 다른 여가 활동이나 이런 걸 좀 배제하시고 좀 작정하고 준비하시면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 응시자는 이제 한 400명 후반에서 500명 초반 이 정도 시험을 보고요. 그중에 현재 ITP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예비 기술사들이 한 300, 30명 정도 거의 다 ITP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경쟁하시고 붙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타학원 이과생들과 비교하실 거 아니고 꾸준히 하시면 그리고 ITP한테 상위권이 되셔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중위권 이상 되시면 다 합격권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잘 맞는 토픽, 그 채점자 이런 운이 약간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온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사실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기술적으로 특화되신 분들이 이쪽을 더 많이 하긴 하시는데 일단 뽑는 인원이 너무 적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정보관리 기술사는 1년에 3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1년에 2회이기 때문에 관리 붙으신 분이 컴시험을 또 보러 가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쟁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집중하실 거라면 관리에 좀 집중하셔라. 어차피 큰 차이는 없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범위나 큰 차이 나진 않아요. 어쨌든 잘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기숙사 현황이고요. 뭐 130회 이후로 요즘 사진을 잘 안 찍어갖고 네, 올라온 게 없는 건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거의 한 70%는 ITP에서 합격하고 있어요. 인원 대비 비슷하게 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방법들 이제 왜 하게 됐냐 보시면 보통 이런 거죠. 공채나 이직, 대외 활동 이런 기회 상승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직장이 이미 괜찮게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서브 잡 같은 거나 노년 이후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실제 나이 제한 없는 활동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한 20%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인 것들을 학습하고 싶어요 하는 분이 한 10% 되고요. 음, 사실 합격은 일로 갈수록 높아요. 그냥 지식 좀 더 배워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떨어져 나가시는 잘 못 버티시고 왜냐면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걸 다 배우려고 하고 다 한꺼번에 이해는 안 되거든. 이게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거든.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좀 있고 오히려 나이 제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합격하고요. 그다음에 뭐 외부 활동 좀 많이 하고 싶은 분들. 근데 회사나 뭐 공공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제한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잘 못하시긴 하는데 다 익명으로 일을 하신다.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는 사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 가장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때 가장 많이 시험을 보니까. 최근에 20대 후반인 친구도 한 명 합격했는데 굉장히 요즘 뭘 해도 괜찮다. 다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공무원도 해보고 저희가 5급 뭐 뒤에 나오겠지만 5급 공무원 같은 것도 시험 없이 또는 시험을 보더라도 굉장한 가점을 받고 시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존하셔야 돼요. 그러게 기타는 없습니다. 빵명. 그냥 이게 항목에 요 도표 만들 때 따라오는 거라서 기타라는 란이 있는 거고 약간 젠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거다.
요거는 이제 좀 업데이트가 최근에 안 됐어요. 최근에는 요거 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비율이 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성별 분포는 여성분들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나 강의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전처럼 뭐 10%, 20%가 아니고 거의 한 30%대, 40%대까지 올라지고 굉장히 많다. 우리 여성분들이 잘 쓰세요, 글씨를. 표현력이 좋아서 사실 경쟁력이 네, 조금 저희 남성분들보다 좋아요. 이 시험은 100% 쓰는 시험이거든요. 표현하는 시험이에요. 지식을 승부하는 시험이 아니다. 좀 생각을 잘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이기는 시험이 아니고 표현력이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물론 지식은 쌓여야죠. 베이스는 필요하지만 그건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표현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지식보다 표현이 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업무에 따라서 특히 개발하신 분들이 제가 개발이라 너무 거짓말을 못 하세요. 너무 사실만 쓰려고 하셔서 외운 거 그대로 쓰시려고 그러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 벽이 하나 있어요. 개발하신 분들. 오히려 그런 문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컨설팅 한다든가 기획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빨리 붙어요. 표현력이 워낙 좋아서. 거짓말 해도 돼요. 이건 거짓말 해야 돼요. 그렇죠. 다 녹화돼서 올라갈 건데 거짓말 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용어 정리 한 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도메인이라는 건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분야, 뭐 경영 전략, 소프트웨어 공화, 뭐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보통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세부 기술들을 보통 저희가 토픽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는 저 이제 교재 같은 걸 보통 서브노트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용어가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브노트라는 건 교재다. 보통 이런 서브노트를 만들어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기본적인 건 제가 다 드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마시고요. 이걸 다 만드시면 저처럼 3년 걸리고요. 제가 다 만들어서 3년 걸린 거예요. 저처럼 안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네, 많은 멘토들 이용해서 하시면 되니까 시간을 줄이세요. 이해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해하신다고 막 유튜브 찾아보시고 막 구글링 하시 이러지 마세요. 멘토들을 이용하세요. 시간을 줄이시고 최대한 얻어가시는 게 이미 많이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여기는 공통이고요. 특히나 공통이긴 한데 관리기술사는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응용은 사실 여기나 네트워크나 이쪽에서 좀 더 많이 나와요. 토픽이. 한데 100%는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조금씩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긴 많이 안 나오네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문제는 요즘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안 나오니까 언제 한 번은 나올 텐데 과감히 이제 안 될 것 같으시면 노후하셔도 괜찮다. 저희가 모든 도메인, 모든 토픽을 다 공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좀 그런 것도 좀 정리하셔서 저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식하게 공부를 케이스라 다 했어요. 그래서 3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 하셔도 3년이면 붙어요. 아시겠죠? A부터 Z까지 전 토픽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한 케이스거든요. 전 도메인, 전 토픽을 사실 계속 다 했는데 계속 힘들고요. 그렇죠? 그래도 3년이면 붙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ITP 10주 없이 그렇긴 하죠. 그런 장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준비를 좀 저기 앞에 그 서브 아까 일찍 오신 분은 보셨지만 모범답안 쓰신 저분들은 다 1년 내외 합격자예요. 이따가 보시면서 설명드릴 건데 저분들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도메인과 토픽들을 좀 추려서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진짜 잘 쓰신 차 XX 기술사님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거의 6개월 만에 붙으셨고 면접 때문에 저랑 동기가 되셨고 같이 공부하셨던 그 안 XX 기술사님은 이제 1년 걸리긴 하셨는데 네, 1년 걸린 그분은 이제 석사를 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 시간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하신 분들 저처럼 무식하게 하면 3년 짧게 지혜롭게 하시면 1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네,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자, 수검 사례는 저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사를 준비했던 목적은 이런 큰 사회적 목적, 개인 목적, 그리고 이런 갈등들을 갖고 시작했고요. 사회적 목적은 사실 저는 사업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끌어들이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돈을 끌어들인다? 그러면 정부에서 투자 유치 받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날 왜 투자해 주겠냐 이거죠. 왜냐면 전 서류 쓰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아, 내가 기술사가 저 기술적 평가를 내가 해서 주면 좀 이게 인증이나 뭐 어떤 인정을 좀 더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계속 중소기업에서만 일했다 보니까 직장이 너무 직장인인 거죠. 돈이 많이 되지도 않는데 너무 일만 해야 하는 거죠. 그냥 조금 자유롭고 싶었어요. 퇴사를 하든가 이직을 할 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업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전문적, 사회적 지위. 저희가 되면 은행에서 전문직 인정해 주시는 거 아시죠? 저희는 이제 기술사가 되는 순간, 그렇죠? 물론 액수는 좀 떨어져요. 변호사, 의사 이런 계열보다 액수는 떨어지지만 똑같게 은행에서 전문직으로 해줘요. 근데 대출 액수가 달라요. 웬만한 적당하게 급여 수입만 있으면 최소한 그거 2배 이상, 2배 정도는 그냥 나와요. 그렇죠? 한 2억까지는 그냥 신용으로 대출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부가가치. 이건 확실하게 이룬 것 같아요. 부가가치 창출. 급여 외에 서브 잡으로 물론 조금 더 저를 갈아 넣어야 하는 건 맞지만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국외에서 좀 활동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국제기술사 같은 것도 생각했었거든요. 국제기술사가 인정해주는 국가가 이제 호주. 저희가 3년, 그러니까 기술사 따시고 3년 정도 이제 학습은 아니고 그냥 강의를 좀 들으시면 학점이 되시면 면 국제기술사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는 국가 호주랑 미국의 텍사스주는 인정을 해줘요. 아직 그 외의 국가가 MOU가 맺어 있는 건 없는데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정부에 저희가 기술사가 된 이후에 어필하면 충분히 그런 MOU도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고도 뭐 코이카나 이런 것들로 뭐 그런 이런 IT 쪽으로 메인 매니저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런 것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도 그런 것들 생각해서 했다. 그리고 기술사 개인적인 측면은 제가 20대에 이걸 알았어요. 이미 21살 때 기술사가 있는지 알았고 그래서 저의 인생 로드맵에 넣어놨었는데 제 인생이 굴곡이 워낙 많은 인생이라 지금도 또 굴곡이 많아서 퇴사했잖아요. 그래서 시작 시점을 좀 늦게 했다. 39세 2월 시작을 해서 딱 만 3년 걸렸다. 그다음에 가정의 경제적 최소치를 좀 아까 제가 사업도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최소한의 바탕 뭐 몸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일자리 없어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거. 기술사 되시면 어쨌든 연봉 7천은 일단 미니멈으로 보장하고 시작하니까 감리 하셔도 한 1,0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감리사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거 서브잡 다 빼고 감리만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브잡까지 병행하면 충분히 1억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지식의 확대 이런 것도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기술사를 준비할 때 ITP를 찾아보고 강정규의 기술사님 있는 강남 아지트에 그냥 제가 쳐들어갔어요. 전화도 하나도 안 하고 연락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갔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2,000시간만 하면 된대요. 아, 그렇죠. 제가 실제로 5,000시간 정도 공부했거든요. 그렇죠. 맥스로 2,000시간이면 합격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2배를 했다. 왜? 다 했으니까. 저거 다 만들고. 제가 저거 암기장 만드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그런 시간을 이제 안 가지셔도 된다. 왜?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보고 쓰시면 돼요. 일부 정말 간단한 들고 다니는 암기 노트 정도만 만드시고 암기장 같은 건 웬만하면 만들지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죽어도 나는 만들어야지만 외워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은 딴 말 듣지 마시고 만드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성향이니까. 1,000시간이면 10시간씩 하면 200이죠. 그런 1년 정도, 보통 2년, 그때 1년 얘기하셨거든요. 평일에 6시간씩, 6시간씩 했고요. 주말은 제가 풀로 이틀은, 하루는 수업 듣느라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 그다음에 기본 패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공부해서 보통 한 11시까지 공부했어요. 2,000시간, 시간을 2,000시간을 확보하려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네. 2년에 어, 되시더라고요.
6개월에 2,000시간까지는 안 그러니까 맥스로 잡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기 아까 말한 차 XX 기술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애기 재우고 새벽 3시 일어나셔서 출근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일하기 직전까지 공부하시고 저녁에 또 토토하시고 애기 9시에 재우고 하루에 3, 4시간 주고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공부할 때는 거의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야지 가능합니다. 10시간씩 200일이 거예요. 맞습니다. 5시간 하면은 400일이죠. 그렇죠. 이 1년은 365일인데 다른 것하고 어떠하고 하다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다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주말은 풀로 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올려놓은 것 중에 제 합격 후기 보시면 실제 시간을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하루하루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2,000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해도 합격 다 하세요. 이거 너무 언제 이걸 다 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걸 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하는 건데 아침마다 쓰는 거, 저녁에 토픽 돌리기를 꾸준히 하시면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시고 네, 다 하고 계시고 이미 다른 분들도. 네, 맞아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거죠. 그리고 제 좌우명이 이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저랑 이제 친해지시고 제 삶을 좀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 인간 진짜 인생이 쉽지 않네. 이렇게 웬만한 사람 잘 못 갖다 붙이겠네.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제 상황에 이거 여기까지 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사실 현재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될 거면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꿈이라는 건 불가능한 걸 포기할 때 무조건 안 해 이게 아니고 그냥 가늠을 해봐서 100%안 된다 싶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100%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술사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다가 5년 되고 10년 돼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운에 따라 달라 이러면 저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뻔뻔한 성격이 못해가지고 못해요. 근데 진짜 작정하고 하시면 진짜 최악에도 3년이면 한다니까요.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 왜냐면 남은 인생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연령 차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어쨌든 60대 이후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합격하신 강신중 일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5년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63 정도 되세요. 합격하고 지금 바로 감리부인 들어가셨거든요. 이제부터 일하시는 거죠. 물론 예, 나쁘지 않고 그렇게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년 이후에도 뭐 할 게 있는 게 좋잖아요. 열심히 너무 지금처럼 너무 빡세게 일하지 않더라도 실제 나중에 감리 가보시면 아는데 저 놀러 가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 이렇게 일하고 이 정도 돈을 받아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5일짜리 감리 가면 일하는 건 3일이거든요. 이틀은 할 게 없어요 사실. 5일째는 보고서 쓰고 오전에 나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쵸. 첫날은 저희가 평가할 자료가 부족해갖고 요청하고 나면 끝나요 할 게. 그냥 적당히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있다가 한 5시쯤 퇴근하는 거예요. 10시쯤 출근했다 다시. 물론 감리 법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9시, 6시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뭐 10시, 5시 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마실 다니는 거죠. 뭐 회사에서 혹시 지방으로 보내면 이제 지방에도 감리 가니까. 특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차비 다 주고 왔다 갔다 숙박비 다 주니까 그냥 적당히 가서 구경하고 놀다가 그렇죠. 마실 다니는 것처럼 여기저기 여행 삼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진짜 제가 주변에도 엄청 얘기하는데 ROI가 가장 높은 건 공부이고 그중에 기술사가 가장 ROI가 높다.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했다. 총 40개월 걸렸고요. 필기는 36개월 딱 채웠고요. 4개월은 합격하고 또 합격 발표까지 뭐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합격 발표까지 한 4개월 걸려요. 그래서 40개월인 거지. 공부 자체로 보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여기 36개월은 제가 빡세게 했습니다. 진짜 36개월은 빡세게 했다. 난관이 많았죠. 업무적으로는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이직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건강은 제가 침치료 한 6개월 받았어요. 디스크. 이거 제가 진짜 굉장히 말씀드리는데 건강을 챙기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체력 싸움이에요. 이 시험은 체력 싸움이다.
나중에 400분을 있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앉아만 있어도 400분이 굉장한 시간인데 전력으로 쓰거든요. 진짜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도수 좀 이런 거 받으면서 몸도 체력 관리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약간. 그리고 가족이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잘 하시고 혹시 아직 결혼 안 했다. 네, 지금 무조건 하세요. 지금이 기회. 여자친구 만날 때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빨리 하고 진짜 다른 분 만나서도 충분하다. 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산출물은 아까 저희 앞에 있는 저희 서브노트, 암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서브노트와 강의에 있는 모든 자료 등등등을 서머리해서 만든 제 암기장이고요. 요거 4권, 이렇게 4권에서 전체 도메인 커버리지를 가져갔고요. 요게 왜 이렇게 짧은 것처럼 느껴지면 좀 누른 것도 있고, 제가 초반에 이게 거의 저 한 장 저거 있는 답안지 14페이지짜리 거의 다 쓰셔야 돼요. 매 교시마다. 제가 초반에는 5페이지, 6페이지밖에 못 썼어요. 이게 전 기본 필수만 안 하는 바람에 실수였죠. 제가 기본 필수만 했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줄일 수 있었다고 지금 솔직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필수반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쓰는 능력을 끝내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알던 모르던 어떤 문제든 한 페이지는 시간 안에 쓸 수 있다. 이게 되시면 그러면 빨리 합격하는 베이스는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게 가장 이고 제가 도와드릴 기본 필수만 여러분들 오실 분들에게 도와드릴 1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험 전략에 가장 중요한 건 답안을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어서 쓴다가 아니고요. 답안지 포맷이 있어요. 포맷에 맞춰서 포맷 안에다가 키워드나 암기하신 것들 혹은 주변의 것들을 채워서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걸 좀 바꾸셔야 돼요. 다 외워서는 못 써요. 어떻게 그 많은 글을 다 외우나요, 저희가? 그 많은 개념도 프로세스 도식을 어떻게 다 외우나요? 그럼 불가능하고요. 외우는 건 정의도 외우지 않고 만들어야 되고 만들려면 저희가 말하는 그 토픽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술 3가지로 하는 얘가 기술인지 방법론인지 가이드인지 프레임워크인지 정확한 명사형으로 끝나는 2줄짜리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저희가 정확하게 그걸 인지하고 이해한 거예요. 그럼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그걸 쓸 수 있으니까 환경도 알았죠? 기술도 알았죠? 얘가 뭐 하는지도 알았잖아요. 프로세스인지 기술인지 어떤 구조인지 뭐 그렇죠. 인프라인지 그걸 가지고 개념도를 그리시고 그 내용을 갖고 표에다가 그 내용을 채우시고 키워드가 부족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 있을 만한 주변의 것으로 나머지 키워드를 채우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요거 하시는 거 연습하는 그게 이 템플릿 다 연습하시는 거예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뭘 빨리 체득하실수록 빨리 합격하시는 거예요. 토픽은 그렇죠. 강정구 일사님 300개 토픽을 합격하셨죠. 17년 전에. 요즘엔 2,500개 정도 토픽 얘기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100% 해야 될 건 기본 필수반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숙지하고 가셔라 하는 500개 정도예요. 근데 그 500개는 기본이어서 500개가 아니고 자주 진출이라서 500개인 거예요. 그걸 베이스로 다른 계절들이 확장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잘하셔도 합격하는 이번 특히나 133회는 기본 필수반 토픽으로 80%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전체가. 4교시 전체가. 그런 케이스도 충분히 있고 오히려 그래서 기본 필수만 하신 분들이 유리했던 시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심화반 분들은 다른 토픽 한다고 또 생각보다 이렇게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누가 붙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번에 단기 합격자가 나올 것 같은 마음이. 그리고 동료를 많이 만드세요. 이 공부하시면 이 공부 한 사람만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요. 가족이고 누구고 아무도 몰라요. 해보시면 되게 끈끈해지고 그렇죠. 관계나 뭐 서로 집안이나 그냥 어디 가도 구할 수 없는 거기에 뭘 깔았냐면 능력까지 다 깔았어요. 각각 계신 분야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 다 전문가예요. 거기 합격까지 할 때까지 같이 갔으면 끈기나 인성까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사람 이제 얻기 어렵잖아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관계 맺는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이 공부 같이 하시면 네, 그런 걱정 없이 만나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 그것도 날 같이 도와주고 무엇인가 같이 할 분들이 많이 생긴다. 사실
저는 3년 한 게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좀 후회되진 않아요. 굉장하게 많은 친한 기술사 분들도 많고 물론 조금만 좀 빨리 붙었으면 2년이면 참 심플했을 것 같은데 공부는 2년 하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토픽이 막 대단하게도 공부할 건 없더라고요. 솔직히 토픽으로는 쓰는 걸 안 해서 1년 더 걸린 거고요. 제가 진짜로 2년 동안 쓴 양보다 1년 동안 쓴 양이 훨씬 많아요. 막판 합격하기 제가 써서 합격한 거거든요. 저거 학습만은 거의 1년 정도 투자하시면 굉장하게 거의 웬만한 토픽들은 다 아세요. 다 그 정도 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언제 다 이러지 마세요. 정말 1년만 꾸준히 하셔도 웬만한 분야의 내용들은 다 인지하실 수 있다. 글씨 속도 연습을 좀 하셔야죠. 필력이나 글씨체나 이런 것들은 안 좋으신 분들 좀 교정을 하셔야 되고 너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좀 흘려 쓰세요. 그건 나중에 피드백 받으시면서 조정하시면 된다. 그다음 단어. 저희가 합격하려면 요게 돼야 돼요. 단어가 고급스러워져야 돼요. 그동안에 쓰던 단어들, 용어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뀌어야 돼요. 한 가지 예로 그런 거죠. 어,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쓰시는 거랑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쓰는 건 다른 거죠. 리터러시라는 게 어떤 것들, 앞에 붙은 것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리터러시라는 걸 토픽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용어들 그런 토픽 관련된 고급스러운 용어들로 바꿔가시는 연습. 언제 하셔야 될까요? 대화하실 때, 실제 업무에서 누구랑 어떤 상황에서 자꾸 그런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언어들이 나오도록 네, 단어 고급화 되셔야 돼요. 주구리주구리라고 말하는 게 그냥 막 설명하려고 쓰시면 안 돼요. 저희 기술사다반은 설명하는 문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핵심이 들어있고 설명만 가능한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사역을 다 빼도 충분히 다 이해하거든요. 미사역어를 쓰는 이유, 의나 뭐 애나 그런 글을 이어주는 것들을 쓰시는 이유는 양을 채우려고 쓰는 거지. 그렇죠. 칸을 채우려고 쓰시는 거지. 예, 키워드로 도배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아. 그건 이제 트레이드 오프니까 그때 조절하시면 돼요. 트렌드. 최근에 기사들 같은 것도 많이 보시게 돼요.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최근 트렌드들에 대한 거. 최근에 뭐 AI 쪽에 최근에 큰 이슈였다면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AI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건 그 AI에 대한 환각, 챗GPT 생성형 AI들의 환각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해결 방안이 이제 RAG라고 증강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막 트렌드로 나오고 이슈가 되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넣는 거. 뭐, 특히나 현 정부는 데이터 쪽 사업에 되게 치중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플랫폼 정보 이런 것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을 내 답안에 녹이시는 거죠. 네가 물어본 건 이건데 내 생각에 저 기술사적 저희 생각들도 거의 답안에 녹여야 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활성화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생각한 이런 거 너무 활성화될 것 같아. 그렇죠?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그렇다는데. 그렇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내가 그렇다는데. 그건 재원이니까. 그냥 제시하는 거니까 괜찮아. 단 최근에 트렌드가 반영될수록 이 사람이 최근 그런 기술까지 잘 알고 있는 기술사적 소양이 돼 있네. 그렇게 되면 합격을 빨리 하시는 거다. 그게 포인트. 그렇습니다. 수험 당일 준비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면 확인만 하세요. 지금 사실 하실 건 아니니까. 이건 이제 실제 시험 보실 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쵸.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적극적인 스터디 참여. 저는 이제 토픽 토론을 보통 토토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정리된 걸 갖고 같이 두세 명이 모여갖고 5개, 10개씩 계속 정의 읽고 키워드 읽고 정의 읽고 키워드 읽고 뭐 두음 같은 거 읽고 넘어가는 빠르게 토픽을 많이 회전시켜서 보려고. 근데 저는 이거를 매일 했어요. 하루에 3-4시간씩. 모든 사람이 당연히 시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되는 사람들 다 제가 다니면서 했어요. 이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랑 하고 저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랑. 그래서 토픽을 빨리 습득하긴 했어요. 굉장히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지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 이렇게 공부했으면 돼요. 진짜 평일 5시간, 주말 10시간 이상. 이 정도 40개월 동안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0시간 이상은 공부한 것 같아요. 더 한 날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시간은 보통 자료 수집이나 정리. 왜죠? 눈치 보니까.
저희가 검색한다고 창 띄워놓은 건 뭐라고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와 좀 비슷한 쪽으로 하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 점심시간엔 글씨체 교정. 아, 요즘 너무 글씨 쓰는 거 연습 좀 하고 있어. 그럼 너 글씨체 교정하는 티 안 나잖아. 그런 거지. 물론 저는 다행히 공개하고 하긴 했어요. 그런 회사를 알아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 이렇게 가는. 그리고 이동 시간에 무조건 강의 듣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앉아서 한 공부 시간은 요렇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것까지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 거죠. 화장실에 가면 무조건 저 너무 오래 자꾸 강의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좀 힘듦이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료 갱신은 암기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었고요. 이미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나 저기 정리되어 있는 두음들이 내게 안 너무 입에 안 배. 그런 거 조금 변경하시거나 주요 키워드 난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런 거 변경하는 수준으로만 하시면 또 충분하다. 이미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제 게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합격률은 65%에서 한 80%까지 합격합니다. ITP가 이렇다 정도.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때 이렇게 합격했다 이렇게 많이 합격할 때도 있고요. ITP는 기본적으로 집단지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조도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토픽, 도메인이랑 다른 분이 잘하는 도메인은 다르고 그걸 현업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답안에 녹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카페로도 1이고 그렇죠. 카페 가입 인원이 지금 한 3만 5천 명, 3만 6천 명 정도 되고 사이트 가입 인원이 한 1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빨리 합격하셔서 그렇죠. 서브로 강의 같은 거 하나 뭐 전공이나 뭐 잘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같이 하셔도 나쁘지 않다. ITP. 어차피 이런 플랫폼은 이미 제가 다 만들었고 동영상 서비스며 뭐 결제며 그런 거 특히나 ITP는 평생 교육이라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그런 교육 이런 업체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오셔서 같이 성장하시는 걸 추구한다. 그리고 장소, 공부하는 장소 24시간 제공해 드립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비밀번호 다 알려드리니까 여기서 밤을 새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뭐라 하셔도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된다. 뭐 이때는 1800개인데 이제 한 2500개 되죠. 그리고 오프라인 참여하시면 이게 네 가지 패키지, 로드맵, 그다음에 서브노트 특강, 그다음에 일반 저런 교재에 대한 갱신 강의나 그런 것들 한 네 가지를 드리는데 그중에 메인은 앞에 두 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영등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쨌든 참여하시면 게시판에 글만 써주시면 강의는 쿠폰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 강의를 결제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미리 하셔도 돼요. 만약에 뭐 강의 오프라인 참여가 한 달 반, 두 달 전이어도 그때 결제를 하셔도 그때부터 강의 드리거든요. 온라인 강의. 그렇게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일찍 붙죠. 강의에 익숙해지니까. 그렇다고 또 반대로 그러면 난 미리 온라인으로 많이 듣고 올게요. 네.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일찍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멘토와 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쓰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만 들어서는 안 돼요. 강의도 정리돼야 하는데 이게 혼자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파이널은 이렇게 참여하시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점수들. 9주차 때는 200분 시험을 보고요. 그걸 점수를 기준으로 심화반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돼요. 보통 80%는 다 갑니다. 뭐 굳이 재수강을 저희가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재수강이라는 건 시간 안에 문제를 진짜 거의 못 썼다는 얘기라서 그건 9주 동안 과정을 잘못 준비하신 거잖아요. 정말 점수가 낮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하시라고 권하고 근데 그 선택도 사실 저희가 뭐 강제하진 않는데 심화반 가면 포기하실까 봐 뭐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심화반 가면 당장 매주 200분씩 시험을 보셔야 되고 토픽 양도 확실히 확 느는데 당장 쓰는 게 안 되면 버겁거든.
특히나 기본 필수반은 그 전주에 셀테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 알려드려요. 그걸 준비해 와서 쓴단 말이죠. 근데 심화반을 가시면 그런 게 없어요. 강의를 해드리거나 또는 강의 범위만 알려주고 와서 그냥 써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냥 알고 쓸 때도 쉽지 않은데 모르고서 200분씩 매일 그러면 확 자괴감이 들거나 이러면 떨어져 나가실까 봐 그럴까 봐 사실 기본 필수반을 주는 거거든. 그거 버티시지 못할까 봐. 그런 인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 보이시죠? 2개월. 이분 기본 필수반 하자마자 붙으신 분입니다. 이때 몇 명 뽑았냐면 한 명 뽑았어요. 역대 최저 뽑은 때거든요. 한 명. 2개월에 붙으셨어요. 물론 이분이 공부를 많이 잘 하시고 쓰는 것도 잘 하셔서 그렇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때 많이 포기하셨어요. 다른 기술사분들. 계속 이렇게 뽑을까 봐. 그렇지 않아요. 이때만 이상했어요. 왜? 근데 129회는 저희 쪽만 한 명 뽑은 게 아니고 전체 기술사 다 적게 뽑았어요. 0명 뽑은 기술사도 있더라고, 2회차에. 도대체 그럴 거면 시험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전체 기술사 다 확인했더니 다 적게 뽑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약간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의견 조율이 좀 덜 됐던 회차이지 않을까 싶고, 저 이때 욕을 많이 먹어서 그 다음 회차에 바로 한 20 몇 명 뽑았죠. 평균 20명에서 30명 사이 뽑는다. 매 시험마다. 좀 적게 뽑아도 한 8, 9명 수준은 뽑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1년이면 적게 나가도 60명. 많이 나가면 저희 때 많이 나갈 땐 150명씩도 뽑았거든. 언제 많이 뽑고 언제 적게 뽑을지 몰라요. 준비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그건 루틴 계속 돌고 도니까 꾸준히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심화반은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3개 반, 그다음에 강북에 하나, 나머지는 다 여기 강남에 있는 대치 쪽에 선릉에 있는 3개 강의장에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 한 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심화반당 멘토진이 2명씩, 기술사가 2명씩 계시고 기술사, 이 기본 필수반은 저랑 강정배 교수님 하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기술사들이 여기 활동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ITP가 점점 커지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30회 때 시험인데 노코드, 데이터베이스의 병행 제어 기법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자주 나오고 맨날 나오는 토픽이거든요. 데이터 거버넌스. 저희 이제 학습하시면 아시겠지만 거버넌스 나오면 무조건 뭘 쓰냐? 생산성. 정액 적응관. 이걸로 다 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학습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블로그 뭐 알고리즘이 나온다 하더니 한 번 나왔어요. 6G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이 중에 10문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1교시형은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2교시, 3교시, 4교시형은 똑같아요. 그건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분량은 1교시형은 최소 1페이지에서 1페이지 반 정도 쓰신다. 2교시형은 3페이지 정도 쓰시는 거예요. 3, 3, 3, 3 하면 12페이지. 3.5, 3.5, 3.5, 3.5 하면 14페이지. 딱 한 권이 딱 나와요. 그거를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어떤 건 2페이지 분량을 쓸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해서 써서 낸다. 2교시형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개 물어봐요. 2교시형.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개를 3개 물어보는 케이스, 2개 물어보는 케이스 여기는 없는데 3교시형을 볼까요? 네, 이렇게 줄줄이 한 줄로 물어보는 케이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답안에 목차를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서 필요한 양만큼 내용을 쓰시는 거. 그거는 이제 기본 필수반에 오시면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다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선행으로 듣고 싶으시거나 어차피 나중에도 이렇게 학습 진행하시면 듣겠지만 ITP 사이트에 이미 영상은 다 등록되어 있어요. 한 3,500원 뭐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 커피값도 안 드니까 좀 적당한 커피 한 잔 드신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들여주셔도 나쁘지 않다. 2교 시험을 세 번 똑같은 걸 보는 이유를 그런 얘기를 하죠. IT 쪽 하는 개발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문서를 너무 못 써서 그렇죠. 문서 작성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어디 무슨 제안서 하나 쓰던 무슨 보고서 하나 쓰려고 해도 못 쓰니까 2교 시험을 3번 한다. 이거 하고 나면 최소한의 기본 템은 되니까. 정의 내고 개념도도
도식도 하나 넣고 거기에 주요 키워드 것도 딱 정리해서 딱 주면 어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 같아요. 맞습니다. 1교시든 2교시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틀리면 안 돼요. 물론 정의가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정의를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목적도 없고 종결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정의는 종결어거든요. 얘가 기술인지 기법인지 방법인지 설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뭐하는 것, 뭐뭐 한다. 안 돼요. 명사형으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하기 위한 키워드인 기술이나 핵심 요소들이 정의 안에 들어가고 환경 정보가 들어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정의 틀리면 일단 점수가 안 나가요. 정의는 무조건 1거든.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죠. 다 비슷한데 키워드는 3개. 한 토픽당 3개 정도 키워드면 충분하다. 3개는 필수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3개만 외워라, 필수. 어디다 쓰냐면 정의에도 쓰고 개념에도 쓰고 표에도 쓰고 다 쓴다. 그 3개는 계속 반복해서 쓴다. 그 외 나머지는 적당히 가져다 쓴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채점을 하는데 한 페이지 한 5초 정도면 채점을 끝나요. 적당히 정의를 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5초 안에 끝나면 뭘 보냐면 키워드 찾아요. 근데 표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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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요. 잘 썼어.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썼다고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읽고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잘 표현하는 꼭 있어 보이게 쓰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설명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읽지도 않는 거 왜 설명을 거기다 다 써요?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근데 저기 신기한 건 완전 다른 말씀이 눈에 띄어요. 이렇게 보는데도 완전 다른 말씀이 눈에 띄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올 수 없는 단어가 보인다는 거잖아. 볼 수 없는 키워드가 있으면 보이고 그건 눈에 꽉 띄어요. 그게 소설 쓴지 가짜로 쓴지 그건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비슷한 걸 갖다 넣으면 틀렸다라고 못해요. 그렇죠? 아니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다 보안이나 네트워크 요소를 넣었어요. 틀리나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핵심인 거 3개와 나머지는 그걸로 떼었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못한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하면 기본 점수는 나와요. 합격을 위한 기본 점수. 근데 이게 어쨌든 상대평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심화반 가서 이제 학습을 많이 하시고 자기가 잘하시는 도메인은 남들보다 좀 더 잘 쓰셔야죠. 그때는 3개보다 더 많이 외워야죠. 하지만 초반부터 다 외울 필요도 없고 3개만 있어도 충분히 합격을 위한 기본 점수를 받기 위한 답안지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그다음 가독성. 글씨체 좋으신 분은 행운이시죠. 글씨체가 나쁘신 분들은 정확한 띄어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띄어쓰기만 잘해도 키워드가 보여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출제 의도. 물어본 거 써야 돼요. 특징을 쓰라고 했더니 막 필요성을 적는다든가. 그렇죠? 기술 요소를 적으라고 했더니 막 그렇죠? 절차를 적는다든가. 기억 안 나면 적는 게 절차거든요. 절차 만들기가 쉽거든요. 어떻게든 되잖아요. 절차는 저희가 지어내기가 쉽잖아요. 좀 뭐 사전조사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가 됐든 사전조사에 as is to be 분석해 단계 하나 넣고 그래서 결과 도출과 우선순위 정해 평가 지표 만들어 평가해 보고서 써 이렇게 안 하는 게 있나요? 이 세상에? 절차는 저희가 어떻게든 다 만들 수 있고 웬만하면 까기 어려워요. 물론 핵심 절차들이 과정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정확하게 있는 게 있지만 걔를 조금 기억이 안 나서 다르게 썼다고 해서 이건 다 틀렸어라고 못한다는 거죠. 합격인 6점, 1교시 6점 정도면 이제 만점이라고 봐요. 저 10점 만점인데 10점은 못 맞고 6점이면 합격 점수고 저희 60점이면 합격하잖아요. 보통 7점 맞으면 굉장히 잘 맞는 거거든요. 한 명한테 7점, 7점, 7점 맞으면 저희 3명이 채점하거든요. 3명이 문제돼요. 그럼 21점이에요, 한 문제가. 그럼 18점이면 합격 점수인데 21점 됐다. 굉장히 잘 맞아요. 굉장히. 저희가 타겟으로 잘하는 문제는 21점 맞으면 진짜 한 문제 커버 가능해요. 진짜로. 왜냐면 적당하게 써도 5점씩은 주거든요. 다 틀려도 4점씩은 줘요. 쓰다 말면 안 되지만 양만 채웠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3점씩은 주거든요. 양만 채우면 9점은 줘요. 한 페이지 양만 채우면 다 거짓말 쓰고 헛소리 써도
9점은 줘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 써야 돼요. 안 쓰는 게 최악. 안 쓰면 빵점인데 뭐라도 쓰면 9점은 나온다니까. 점수 차이 엄청나잖아요. 저 1, 2점을 합격하는 판에 9점이면 굉장한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우선순위, 배치 같은 거죠. 잘 쓰는 거, 시간 분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는 정확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가 인정받는 것 같아요. 어떤 토픽을 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두 줄로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이해도거든요. 저희가 웬만한 건 이렇게 물어보면 뭔지는 알거든요. 대부분 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되게 어버버하고 설명 못해요. 되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장황하게 설명했던 거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핵심을 갖고 딱 설명하고 요약해서 해야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돼도 정의를 쓴다는 건 그런 연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는 거다. 답안 작성은 펜은 1.6이나 1.2라도 했는데 1.0짜리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수성펜 쓰지 마세요. 얇은 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글씨가 커야 되거든요. 진해야 되거든요. 얇은 거 쓰면 장담하건대 시간 안에 절대 페이지를 쓸 수가 없어요. 글씨 펜이 얇으면 글씨 많이 써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크고 두꺼운 펜을 왜 쓰냐? 적게 쓰려고. 적게 쓰는데도 키워드가 보이기 어려워. 그래서 무조건 두꺼운 걸로. 아시겠죠? 예전에는 복사해서 채점한다고 해서 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복사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뭐 이런 것들은 요즘에 좀 가이드가 왔다 갔다 해서.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작성은 이렇게 씁니다. 서론, 본론, 변론으로 써요. 기승전결로 쓰신다. 그래서 이 본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의를 쓰고요. 1단락에. 정의냐 또는 정의 및 특징을 쓰고 물어본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뭐랄까요? 지금 다들 어느 쪽 도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안으로 할까요?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라고 하면 접근 제어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 하는 거죠? 서브젝트가 오브젝트에게 접근할 때 그렇죠? 통제하는 것들 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로 정책이나 메커니즘이나 매트릭스 기반으로 통제하는 보안 기술 이런 거잖아요. 접근 통제 방법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정의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그 내용 그 다음 거 방금 했던 그 세 가지 키워드 했던 게 있잖아요. 정책 메커니즘 매트릭스. 걔를 본론에 쓰는 거죠. 방금 말한 걸 갖고 도식화해서 개념도에 넣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카테고리 그룹핑으로 넣어서 거기 기술들을 쓰는 거죠. 맥덱, 알백이라든가 비바, 벨 라파조엘라 모델, 클라겔슨 모델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 매트릭스 관리하는 거는 ACL 같은 거 많이 액세스 접근 제어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들어가시면 쓰는 거 있잖아요. 나 어디 소속인데 나 어떤 파일 보려고 해서 사인하잖아요. 그런 건 ACL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같은 걸 표에다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야? 최근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AI나 또는 드론이나 그런 데도 다 필요해. 이런 것들이 자동화하거나 AI로 사람이 인지하지 않고도 무자가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 앰비언트, 컴퓨팅 앰비언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로 3단락에 해서 종결하는 게 1교 시험.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걸 이 본문 1과 2, 그러니까 즉 아라비아 숫자 2, 3이든 그렇죠? 로마자 2, 3이든 거기다가 쓰고 1단락에 서로 내 답안에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너가 물어본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전기해서 쓸 거야. 이런 것들을 개요로 받고 4단락에 그래서 나의 기술사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내가 이런 것도 활용하려면 정책적으로는 무슨 뭘 만들어주는 게 있으면 좋겠고 교육해주고 이런 얘기 쓰는 거죠. 그런 내용 열심히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또는 3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가장 답안하는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문제 쓰고 답이라고 쓰고 1단락에 리드문이라고 하는데 DRS를 하기 위해서 목적은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목적이다. DRS라는 게 재해복구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쓰고 특징은 뭐가 있고 이렇게 쓴다. 2교 시험은 이렇게 쓰는 답안도 있는데 이건 최악이다.
보통 여기 가와 나로 나눠서 여기다가는 도식 하나, 여긴 표 하나. 저희가 왜 자꾸 도식을 쓸까요? 칸 채우기가 좋아요. 속도를 빨리. 처음에 하시면 그림 그리는 게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표나 글로 때우는 것보다 도식으로 모양적으로 그림 그려서 도식으로 때우는 게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도식을 하는 거예요. 덜 쓰려고 빨리 내용을 채우려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 도식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사 합격을 위한 로드맵은 이렇게 기본 필수반 9주. 그래서 한 500개 정도 토픽만 정리하는 걸로. 물론 강의 교재에는 한 1,500개 정도의 토픽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라는 건 한 5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0 다 쓰시면 1교시형 10문제, 2교시형 4문제를 다 썼다. 그러면 최악의 점수에 나오는 건 53점입니다. 다 썼다. 근데 참 잘 썼다. 그러면 57, 8점. 어우, 이분 굉장히 잘 썼네. 이러면 이제 60몇 점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다 못 썼다. 그러면 이제 50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만 다 쓰시면 실제 시험도 똑같아요. 다 쓰시면 무조건 50점 다 넘어요. 거의 한 54, 5점은 다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쓰기만 하면 54, 5점. 2단계. 심화반을 가시는 거죠. 보통 16에서 18주 과정으로 1년에 2번 돕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본 필수반을 하시면 다 중간 이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멈추는 거 없어요. 중간 이과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들어가고 중간 이과 하면 처음부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도메인은 처음부터 보나 중간부터는 어차피 상관없거든. 어차피 계속 반복하는 걸 유지하는 걸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보기 한 달 전 이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내재화하는 거죠. 1점 더 올리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점, 2점만 더 올려서 합격한다. 그래서 FR이라고 파이널 라운드라고 해서 시험 보는 주 바로 그 토일, 월, 화, 수는 5일 동안 매일 시험을 봐요. 합숙, 이전에 합숙이라서 아예 와서 했었는데 보통은 3일 휴가를 내죠. 토, 일은 어차피 쉬니까 회사 다니시면 월, 화, 수까지 휴가를 내서 5일 다 참석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5일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그동안 했던 걸 약간 집중해서 하고 그걸 가지고서 딱 정리된 엑기스만 갖고 시험장 가서 붙으시는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이죠. 115기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했고요. 118기 보시면 저랑 하시면 118기 그리고 117기는 이제 116기 시작했고요. 117기도 이제 강북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 기수로 하실 거면 이제 119, 120기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어쨌든 9주 이렇게 하는 걸 동일하게 진행해서 134회 도전하시는 게 목적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저 굉장히 막 글씨가 안 많아 보이시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글씨양 적게 굉장히 글씨가 크게 쓰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목적. 이제 이렇게 제공하진 않고요.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다 PDF 파일로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해설 영상까지 다 같이 올려드려요.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는 별도 결제예요. 그래서 그건 따로 결제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경영 전략 토픽은 뭐 이제 기업 경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략 세우고 규제들은 뭐가 있고 이런 걸 지원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가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공은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기반이죠. SDLC 기반으로 방법론 그걸 활용해서 이제 발주까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 컨버전스 전환하는 거. 그래서 조달부터 운영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서비스는 뭐 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생기는 IT가 들어가 있는 1이라도 IT가 되는 모든 거 다 서비스다. 모든 걸 다 배우신다. 네트워크는 유무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죠? OSI 7레이어인 기본 이론부터 각 운영하는 뭐 기계, 뭐 동작 이런 거부터 실제적인 서비스까지 특히 이제 가상화 기반의 SDX들 서비스 디파인 어떤 것들 네트워크면 네트워크, 뭐 스토리면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배우시고 통신 쪽도 같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우선 주파수 대역 네, 이런 것들은 대역까지 외우시려면 펌싱 보시면 되고 관리는 사실 관리분들도 사실 심화가시면 많이들 외우시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안 외웠어요. 제가 외우는 건 이제 어, 웨이브라고 해서 CITS라고 해서 양방향으로 자동차나 이동체들 간에 통신하고 하는 게 있거든. 그때 사용되는 표준 중에 와이파이 기준으로 하는 게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얘 암기가 대역대가 오빠 빨리 오고 있어라고 58.82, 59.25 이게 대역대거든요. 이런 거 정도 외우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암기법이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계속 만드시고 암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 하시거든요. 이야기나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하셔야 오래가고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 그렇게 해서는 못 외워요. 더 많은 토픽을 어떻게 더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안도 보안의 기본은 다 합니다. 암호가 뭔지, 키가 뭔지, 대칭키, 비대칭키, 암호가 뭔지부터 블럭 암호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하시고 그거 기반으로 그것들을 공격한 악의적 공격들이 뭐가 있고 그걸 방어하는 것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그걸 자동화하는 시스템들이 뭐고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보안의 위협과 대응 방안. 어떤 것들의 위협과 대응 방안, 뭐의 취약점과 대응 방안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것도 제가 한 바닥으로 암기장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안 전문하신 분들한테 제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노래 불러도 죽어도 안 만들었어요. 제가 더러워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다 히스토리가 있다. 암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기본적인 거.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단에 RDB에 뭐 테이블 릴레이션 뭐 그런 스키마가 뭔지 이런 것부터 기본적인 처리단 인테그레이션에 뭐 관련된 거, 그거의 특징이 뭐 LCD가 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같이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결성, 중복 방지하고 무결성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부터 어떻게 설계하고 모델링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조인한 이런 RDB적인 부분이 DB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처리, 수집부터 시각화까지. 수저 처분표, 뭐 수저 처분표라고 하거든요. 수집 분석, 처리, 수집 저장 뭐 이렇게 해서 시각화하는 데까지에 대한 그런 전체 히스토리 기반으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왜 이걸 하냐, 왜 그쪽이 중요하냐면 AI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공공 데이터 같은 걸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DB에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시스템 구조는 잘 아시죠? 뭐 컴퓨터 구조, 뭐 기본적인 아키텍처부터 뭐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네, 한 5가지 정도, 4가지 정도 큰 카테고리만 하시고 나머지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버리세요. 많이 안 나와요. 홈싱 하실 분들은 네, 절대적으로 챙기시고 사실 저는 이걸 해서 붙었어요. 장점이 있어요. 조금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대신 얘는 안 바뀌고 늘어나지 않아. 한 번만 제대로 놓으시면 얘는 반복하기도 금방 되고 남들과 좀 차별점이 돼요. 왜냐면 남들은 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다 하실 필요는 없다. 특히 CA의 토픽의 전한 70%는 정리된 것 중에 70%는 버려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제 암기장에는 사실 거의 다 버려져 있어요. 전체 리스트. 나중에 엑셀 리스트 받으실 텐데 거긴 다 있거든요. 펌싱 것까지. 뭘 버리냐면 카르노맵, 조합 논리 회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컴시행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런 건 버려도 되고 하다못해 뭐 DDR 램 구조 그런 거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병렬 처리나 뭐 이런 파이프라이닝이나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운영 체제도 일부만 알려드려요. 뭐 스레드나 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랑 뭐 간단한 스케줄. 사실 운영 체제는 스케줄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크리티컬 섹션 넣어서 이제 그런 거 동기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특히 디스크 스케줄링은 저는 네, 절대적으로 버리라고. 저는 했어요. 엑센바흐, 뭐 기법, 뭐 락, 엑스랑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순서대로. 하지만 저는 한 건데 안 해도 된다. 해본 입장으로도 말씀드리는데 안 해도 된다. 잘 안 나와요. 자료구조, 네, 다 했죠. 알트리, 알프로스 트리, 엑스터 트리 다 풀이 문제까지 연습을 했지만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고리즘 그쵸. 저는 이것도 다 했죠.
퀵소트, 버디소트 이런 거 다 프리 문제 다 쓸 수 있고 압축 기술에 그죠? 럴랭스, 허프만 코드 실제로 다 그리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특히나 요즘에 더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한 2년에 한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아예 X는 아니에요. 도메인 안에 있는 거라서 이건 누가 내냐면 가끔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 중에 이제 이런 컴공 가리키는 교수님이 들어왔다 낼 수 있죠. 아주 사람 짜증나시는 분이죠. 본인만 아시는 거 굳이 학교 가서 내시지. 굳이 여기 와서 그럴 수 있다. 다 공개되는데 이러고 있네요. 욕하셔서 어쩔 수 없죠. AI는 하셔야 돼요. 특히나 AI는 최신 기술이고 저희가 기술사로서 AI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AI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계까지 있는데 통계는 좀 호불호가 있어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추천드려요. 또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합격하기엔 BP 과정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온라인도 하시고 오프라인도 하고 카페도 열심히 활동 내용들 공유하셔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뒤에 내용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 주면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반 가시면 밑에 뭐 따로 얘기하겠지만 3+2라고 해서 기본 필수반은 딱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패키지가 하나인데 심화반은 패키지 3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패키지라는 건 강의들이 모여있는 거를 하나에 모아놓은 걸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거 3개의 선택, 단일 강의 2개를 매번 심화반 하실 때마다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크로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매번 합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논문 학회지 특강, 출제 예상 문제 특강, 신문 특강을 세 분의 기술사님이 엄청 정리를 막 빡세게 하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것도 눈여겨보지만 정리하지 마세요.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시험 보기엔 2, 3주 전에 바짝 하시고 정리 다 해주셨잖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어디를? 시험장에. 그래서 적당하게 색깔 적당히 보셨을 거잖아요. 그거를 매 교시 시작하기 한 15분, 20분 전에 앉아서 쭉 눈으로 쫙 훑고 나와주면 감사. 왜요? 뭔지만 알면 저희 적을 수 있거든. 뭔지 몰라서 틀리는 거지. 얘가 뭔지 알아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럼 저희 한 페이지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기술사거든. 페이지 하나 만드는 건 금방 할 수 있는 게 기술사다.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만 보셨고 다 됩니다. 그거 할 때만 보시고 항상 하실 건 아니다. 그리고 기술사가 되시면 또 신기하게 이런데 자꾸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가 아는 거는 신문 기사만 보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모르는 말 쓰시면 안 보거든요. 근데 기술사 공부하시면 다 알아요. 다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자신문 보고 있어요. 뭐가 뜨면 뭐 하나 뜨면 다 읽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냥 지식이 늘어요. 그냥 는다. 기술사 되시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보고 있어서 된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모의고사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는 한 160명까지도 시험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모의고사 치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시험을 본다. 모의고사 400분 다 봅니다. 하루 실제 진짜 시험처럼 보는 거라서 400분 다 봅니다. 일정 117기는 5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죠. 6월 2일. 죄송해요. 6월 2일부터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118기 오시면 이제 7월 7일 날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일 날 끝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쯤이면 심화반이 시작했을 거예요. 보통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 시작할 거라서 그러면 뭐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강의 한두 회차 정도 지났을 때, 즉 경영 전략 정도 토픽이나 많이 나가면 프로젝트 관리 정도 토픽을 지난 이후부터 들으실 건데 큰 차이 없으세요. 어차피 경영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예, 저랑 할 때도 충분히 제가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가시면 되고 당연히 중간 입가기 때문에 비용 할인은 되고 별도 결제창이 따로 생기실 거예요. 그걸 결제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공부는 쉬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제공되고 왜 오른쪽이 비어 있을까? 저기 보시면 오른쪽이 비어 있거든요. 정리하시라고. 따로 저거를 별도 따로 만들지 마시고 저거 들고 다니시면서 저기다 계속 학습 이어가시라고 드린 건데 저게
9건이 나가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게 너무 많아서 저렇게 암기장으로 따로 만들고 하긴 한데 4권짜리로. 많으시면 PDF도 계속 제공되니까 PDF에다 하셔도 돼요. 어디다 하셔도 상관없다. 그런 용도이다. 이렇게 막 빽빽하게 정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시간 많이 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정리할 때. 하다 보면 늘어나거든요. 정리 웬만큼 돼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하면 되지. 이거 언제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루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일찍 와서 이제 줌 같은 걸 하고 한 10분 전쯤에 주소 똑같게 오늘처럼 줌 주소를 공유할 거예요. 그러면 못 오시는 분은 줌으로 언택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그리고 9시 이때 잠깐 인사하고 매주 셀테가 나가거든요. 기본 필수반은 2가지 숙제가 나가요. 첫 번째, 토픽을 정리하는 숙제가 나가고요. 두 번째, 셀테가 나가요. 셀테라는 건 뭐냐면 학습한 걸 보지 않고 쓰는 걸 셀테라고 하고요. 필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미 모범 답안으로 있는 걸 그대로 똑같게 쓰는 걸 필사라고 하거든요. 평상시에 필사도 많이 하셔야 템플릿이 몸에 배고 시험을 위해서 2개의 셀테는 하셔서 카페에다 등록을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강의 있는 날 와서 9시 10분부터 보통 뭐 10시 20분이든 뭐 11시가 됐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피드백을 해드려요. 전체 올려주신 거. 그리고 점수도 매겨드려요. 실제 이 정도 쓰시면 어느 정도 점수. 그리고 그거를 피드백이 다 끝난 이후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시험을 보셔서 늘려가시고 그거에 대한 멘토는 현재 심화반 멘토분들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오세요. 왜 오냐면 반소개도 하고 심화반은 여러분들과 잘 맞는 성향의 멘토와 이제 앞으로 계속 가셔야 되니까 바꿀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 계속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좀 경험해 보시라고 멘토분들이 오세요. 그분들 오셔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걸 하시면 이제 보통 조를 나눠드릴 거니까 보통 두 조씩 해서 멘토 받는 동안 식사하고 오시고 플러스로 이쪽에 받을 때 여기 식사하고 오시고 그게 언제까지? 그럼 1시 15분 돼 있는데 요즘은 거의 1시 반이 돼야지 되더라고요. 멘토 분들이 워낙 또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자꾸 시간을 오버해서 다 쓰시는 바람에 어쨌든 1시 반 이쯤부터 이제 식사가 끝나고 오시면 전체 강의, 그러니까 그날 강의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제가 칠판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하고 마찬 강정배 교수님이 하셔도 똑같습니다. 로드맵 강의를 하고 로드맵 강의가 뭐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끝나면 이제 실제 도메인 강의 지금 저 교재로 다시 했던 로드맵 기반으로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보통 언제 끝나냐? 네. 괴로우시겠지만 한 4, 5주, 한 6주까지는 거의 8시, 9시 사이에 끝나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강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 7주, CAOS에 들어가는 8주는 좀 빨리 끝나세요. 좀 한 7시 전에 끝나서 집에 가실 수 있도록.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때쯤 되시면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해가 떴을 때 집에 가신다면서. 단 저녁 시간이 저희가 없어요. 간식 시간으로 한 20분 정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드시고 바로 오시죠. 중간중간 1시간 정도마다 한 10분 정도 쉬긴 해드릴게요. 그쵸. 제가 그렇게 조절하려고는 하는데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걸 9주 동안 하신다. 진행하면 들어오시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화반은 이제 2월에서 7월, 또 8월에서 그 다음 해 1월 보통 이렇게 진행돼요. 계속 반복. 1년에 2번 크게 반복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새로 강의를 또 찍었죠. 서브노트. 예. 전체 6탄. 제가 요거 이 중에 이제 디자인 패턴이랑 코딩 쪽은 따로 강의를 했고요. 전체 기술사분들이 다 참여해서 만드는 서브노트예요. 갱신으로. 최근 걸로 다 들어가서 해서 사실 심화반 가서 강의 중에 패키지 중에 하나 무조건 이거 들으세요. 요거만 한 게 없어요. 요건 계속 항상 귀에 꼭 최근 걸로 항상 귀에 꽂고 다니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특히 3+2는 심화반 가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제공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베니핏. 가장 중요한 베니핏이죠.
이렇게 미치듯이 공부해서 도대체 나는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첫 번째는 캐퍼빌리티나 머추리얼에서 지식이죠. 자연스럽게 ITT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기술사 중에 예, 말이 적으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말이 늘어요. 아, 전 내성적이라 말 많이 못해. 그렇지 않아요. 기술사 하시고 나면 말이 다 늘어요. 그리고 지식적인 거, 개발하신 분이 PM이랑 대화하시는데 하나 꿀리지 않고, 보안하거나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랑 대화도 다 되고요. AI하거나 컨설팅 하시는 분이랑도 대화가 다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무시당하기 어려워요. 기술사다 그러면 웬만하면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화가 되고 그들보다 저희가 더 최신의 기술들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뭐 저희 논문 나오도 다 보는 판이니까 그분들은 안 보잖아요. 옛날 거 갖고 일을 계속 하는 거지. 현업에 아주 세밀한 부분은 저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떤 지식적인 걸 전달하는 능력은 저희보다 네, 뛰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능력도 좀 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 전략 토픽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분석하는 것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인 EA부터 단위 프로그램 개발은 ITSM부터까지 그럴 때 필요한 요소들이 뭐고 경제성 평가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지표가 뭐가 있는지 기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인사이트가 좀 생겨요. 물론 아주 세밀한 부를 창출할 능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경험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시야는 생긴다.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강의나 저술, 대회 활동 같은 걸로 연 1억 정도 만드는 거. 이게 저희의 목적이죠. 이렇게 하는데 급여 플러스 일긴 할 거예요. 처음엔. 왜냐면 강의나 저술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얘만으로도 1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니까. 볼 게까지 잘 안 되시면 합쳐서 뭐 1억 이상. 원래 한 1억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한 30% 정도? 내 연봉이 한 30%, 40% 정도는 외부 활동을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다. 대신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누가 먹여주진 않아요. 저희가 무기가 생긴다고 했지. 그렇죠? 그 자리에 앉혀주는 건 아니거든요. 무기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휘두르셔야죠. 무기 생겼는데 꽂아놓고 집에다 보관하시면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나중에 감리받게 할 게 없고요. 진짜 감리받게 못하거든요. 그러긴 너무 아깝잖아요. 힘들게 공부하시고. 현재 ITP가 합격까지의 코스는 100% 보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면 꾸준히 ITP에 참여하시면 합격은 보장합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진짜 보장하고요. 그 합격 이유가 현재 없어요. 합격 이유를 일을 할 수 있고 꾸준히 그런 베이스는 깔리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한 게 아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합격한 기술사들끼리 이런 거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빨리 오셔서 같이 하시면 더 좋죠. 그 이유를 한번 저도 저희 기수나 친하신 분들이랑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지금 기술사 뭐 사무소도 만들어서 그런 연결도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런 것도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오시면 좋다. 첫 번째. 그다음에 특권이죠. 공공기관 이직이나 공무원 공채. 사실 특권이라고 하는데 안 가요. 돈이 적어서. 그쵸? 하지만 갈 수 있다. 보통 7급이랑 5급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냥 7급 안 가요. 돈이 적어서. 안 가요. 왜냐면 똑같은 건데 굳이 7급을 뭐하러 가요. 단 일은 빡세요. 일은 빡세요. 왜냐면 민간 경력직으로 가는 거라서 일은 빡센데 빡센 만큼 또 이제 얻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맥이나 그런 인프라 내가 다른 걸 하는데 인프라는 생겨요. 이거 갈 때 보통 가점이 7에서 8점 정도 준다네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저희 뭐 자격증 하나 좀 0점 몇 점 공무원 시험 이거 받으려고 하잖아요. 7, 8점이면 사실 그냥 붙는 거죠. 근데 경쟁자가 기술사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도 어쨌든 사무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그냥 한 3년 정도 급여 조금 적게 받고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고 나오면 그쪽의 인맥이나 내가 그쪽을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그쪽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좀 늘어나요.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석감리원증을 주죠. 저희가 합격하면 감리사가 되는 게 아니고
감리원이 되는 거예요. 앞에 수석이 붙죠. 수석감리원이 되죠. 수석감리원은 감리사이거나 저 기술사이거나 정보통신 쪽의 기술사이거나 그리고 그 통신 쪽의 특급 감리원, 특급 기술자가 돼요. 그것도 시험 없이 둘 다 시험 없습니다. 교육만 받으면 저희는 바로 예,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다음 점프업. 뭐 여기 거의 뭐 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만 다니는 입장으로서 중소기업에만 다니다가 기술사가 되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터닝 포인트가 100% 된다. 대기업이다 있으시면 원하는 직업군으로 옮기는데 부담이 좀 덜하다. 그런 거. 내가 AI 쪽이 전문가가 아니었어도 해볼 수 있고요. 컨설팅 안 해봤어도 시도해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엔 안 하다 그쪽 컨설팅 가면 급여가 좀 짜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해볼 수 있다. 그다음에 창업, 기술사무소나 뭐 컨설팅, 평가, 창업, 뭐 국제기술사, 해외 이민 이런데 그렇죠.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탈기업,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생겨요. 저도 포스콤 그 서류 면접관 가봤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와 내가 그동안에 썼던 그렇죠? 이력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겠죠. 아 이렇게 써야 합격하는구나. 왜 제가 평가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늘고 두 번째로 저희는 평가로 다니잖아요. 제안서 평가 저희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로 다니는데 남의 회사 거 제안서 못 보잖아요. 유출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제안서를 다 봐요. 공식적으로. 굉장하게 최근의 기술들이 어떤 게 되고 있는지 이 회사, 이 회사, 이 회사의 장점이 뭔지를 다 볼 수 있고 저희가 그 점수 매기를 가니까 다르다. 그다음에 멀티잡이 되고 전문가 영역 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저희 소속되거든요. 합격하면. 그쪽 연금을 짧게라도 넣으시면 넣은 거에 2배 정도는 어차피 그 기간으로 넣는 거라 연령 상관없거든요. 기간으로 넣고 기간으로 받는 거라 상관없어요. 보장도 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선택이나 액수는 최대 200만 원씩 매달 낼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15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납부하고 15년 후부터 받으면 이후 한 20년 동안에 한 400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200씩 넣었을 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삶의 연속성, 장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60대 이후 70대, 70대 초반 중반까지도 몸이 건강하시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건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협회 활동 많이 있죠. 기술사회, 정보통신기술사회, 정보공학기술사회 이런 데 속해서 이제 활동도 가능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ITP가 합격은 보증합니다. 이거는 예, 뭐 수강생 유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이건 보증합니다. 뭐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고 강정교수님도 그렇고 굳이 ITP 안 오셔도 돼요. 딴 학원이 좋으시면 가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보증은 한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학원보다 프로세스는 저희가 더 좋다고 보여요. 이 얘기를 왜 할 수 있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정교 교수님이 현재 기술사의 멘토분들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요구하시는 게 많죠. 시험 문제 하나도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래서 합격권이 많지 않나. 인원만 많다고 합격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인원 배수로 많아지는 건 맞지만 처음부터 저희도 많았던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그런 설명의 내용은 끝났고요. 간단한 Q&A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녹화는 여기까지.